1970년대 미국의 매사추세츠 공과대학교는 전 세계의 지식인, 학자, 저명한 인사들이 모인 비영리 연구단체 로마 클럽으로부터 의뢰를 받게 됩니다. 그것은 지구의 한정된 자원에 따른 문명의 지속 가능성을 시뮬레이션으로 계산할 수 있는 모델을 만들어 달라는 것이었죠. 로마 클럽은 지구의 유한함을 고민하고 연구하는 국제 조직으로 지구에서 발생하는 천연 자원의 고갈, 환경 오염, 온난화, 기상이변 등 인류에게 닥쳐올 위기에 대해 미리 예측하고 이를 대중들에게 경고하는 범세계적인 임무를 맡고 있습니다. 로마 클럽은 매사추세츠 공과대학교 연구팀에 의뢰한 모델을 바탕으로 1972년 성장의 한계라는 보고서를 발표합니다. 이 보고서는 월드1이라는 모델을 적용해 제한적인 자원에서 인류가 어떻게 문명을 이룩하고 지속할 것인지를 알아보는 연구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죠. 월드1에는 인구의 수, 식량을 생산하는 양, 산업화, 오염, 그리고 재생 불가능한 천연자원의 소비까지 총 5가지의 변수가 적용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로마 클럽이 성장의 한계를 통해 발표한 내용은 아주 충격적이었는데요. 월드1에 따르면 우리가 알고 있는 문명 생활은 2040년에 종말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는 결과가 도출되었기 때문이었죠. 월드1은 1970년 이전의 과거부터 2060년까지의 인류 문명 발전의 그래프가 어떻게 변화할 것인지를 담고 있었습니다. 지구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까지 한 번에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이는 인류 역사상 최초로 세계를 하나의 시스템화시킨 것이었죠. 해당 그래프에서 인구수는 1940년부터 계속해서 상승하는 추이를 보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식량 생산량, 소비하는 돈의 양 등 전반적인 삶의 질을 나타내는 그래프 또한 상승하게 되죠. 이는 인구수가 증가함에 따라 삶의 질도 상승되었다는 것을 수치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었는데요. 문제는 천연자원 그래프였습니다. 재생 불가능한 천연자원은 그래프가 시작되는 지점부터 끝나는 지점까지 아주 천천히 지속적으로 감소되고 있었습니다. 인류가 등장함에 따라 줄어들기 시작한 천연자원의 유한함은 인구수가 증가하고 기술과 산업이 발전을 거듭하면서 점점 가속도가 붙기 시작했는데요. 생존에 필수적인 식량 생산량 역시 1940년대를 지나면서부터 기세가 꺾여 21세기로 넘어가는 지점까지 급격히 감소하는 모습을 보였죠. 하지만 많은 이들의 우려에 정점을 찍은 것은 천연자원 소비도 식량 부족도 아닌 오염이었습니다. 인구수가 점점 증가함에 따라 오염도 역시 가파르게 상승하였는데요. 월드1 그래프에 따르면 이러한 환경 오염은 2020년에 정점을 찍을 것으로 예측되었죠. 로마 클럽은 이때가 오면 대규모 사망 사태가 벌어지고 오염이 인간을 죽이는 상황까지 오게 될 것이며 삶의 질이 극단적으로 하락할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래프가 전부 꺾이는 2040년에서 2050년 사이 문명의 종말이 일어난다는 것이었죠. 인류의 종말이 100년도 채 남지 않았다는 이야기는 가히 충격적이었습니다. 심지어 연구를 의뢰하고 진행시켰던 로마 클럽도 이 같은 결과에 당혹스러울 정도였죠. 호주 공영방송국 ABC는 해당 프로그램의 분석 결과를 입수하고 대대적으로 보도해 세계에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산업 발전에 따른 환경오염, 기후변화로 2020년부터 지구는 매우 결정적인 고비를 맞을 것이다.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삶의 질은 제로 상태로 추락할 것이며 자원이 고갈되고 세계 각지에서 대규모 아사 사태가 벌어질 것이다. 오염이 심각해지고 세계 인구는 1900년도보다 줄어들 것이다. 2040년, 2050년에는 대부분의 인류가 멸망하고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문명은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일각에서는 이것이 단지 프로그램상의 오류이거나 계산의 한계일 뿐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몇몇 언론사는 컴퓨터의 임의적 추측일 뿐이라고 의견을 일축하기도 했는데요. 대다수의 기업들도 이러한 극단적인 결과에 거부감만 드러낼 뿐이었죠. 심지어 학자들 또한 이러한 문명 붕괴 예측이 부정확한 결론이라며 비판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연구 결과는 당장 결과를 예측하거나 확신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시간이 흘러야 부정적인 방향으로 증명될 수 있을 뿐이었죠. 그리고 2008년 호주의 커먼웰스 과학산업연구기구의 물리학자 그레이엄 터너가 논문 하나를 발표합니다. 논문의 제목은 성장의 한계와 30년간 현실의 비교였는데요. 터너 박사는 1972년 성장의 한계를 근거로 지난 30년 동안 현실이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추적하였죠. 놀라운 것은 성장의 한계에서 도출된 시뮬레이션 결과값이 실제로 30년간의 데이터와 거의 일치하였다는 것입니다. 특히 산업, 식량 생산, 오염의 변화 양상은 미래를 예언하였다고 보아도 무방할 정도였는데요. 그리고 이대로라면 21세기로 예견된 지구의 파괴는 막을 수 없는 일이 될 것이 분명해 보였죠.
또한 같은 해인 2008년 환경연구교수 피터 빅터는 그간 학계에서 성장의 한계를 너무 과소평가해 왔다며 지금이라도 월드원의 그래프에 집중해야 한다고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학계에서는 여전히 해당 이론에 대한 결과와 종말에 대한 갑론을박이 치열하게 이어졌습니다. 이를 규정하는 기본적인 변수들, 입력값 자체가 시대착오적이며 오류가 존재한다고 이야기하는 이들도 있었죠. 그러는 동안에도 시간은 흘러갔고 이론의 오류를 확인할 수 있는 길은 그저 기다리고 대비하는 길뿐이었습니다. 2014년 멜버른 대학 연구팀은 1972년대의 예측이 지금까지와 정확하게 들어맞는다는 것을 확인합니다. 그들은 월드원 모델을 바탕으로 구축한 월드3 모델로 동일한 시뮬레이션을 진행했는데요. 이는 기존의 월드원이 예측한 암울한 그래프와 완벽히 일치하는 결과를 한 번 더 내놓을 뿐이었죠. 결국 주류 학회에서는 현재 지구가 한정적인 자원의 감소, 생활 수준의 붕괴가 진행되고 있으며 1972년의 보고서대로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이렇다 할 대책이나 해결책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학계에서는 온난화, 오염에 대한 심각성을 깨우치고 그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세계적으로 알렸지만 급격하게 나아지는 일들은 없었죠. 시간이 흘러 2020년 월드원이 이야기했던 심각한 오염의 시대가 도래하고 말았습니다. 로마 클럽의 고문이었던 가야 해링턴은 그간의 분석 자료를 예일대학교 산업생태학 저널에 게재하였는데요. 그녀는 인구, 출산율, 사망률, 산업 생산량, 식량 생산, 서비스, 재생 불가능한 자원, 지속적인 오염, 생태 발자국 등을 업데이트한 결과를 발표했죠. 그 결과는 세계에 다시 한번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1972년 월드원이 예측한 그래프와 지구의 문명 붕괴 속도가 거의 동일하며 현재의 데이터로 보았을 때 경제 성장이 10년 후에 멈춤과 동시에 최악의 상황에는 인류의 종말이 시작될 수 있었기 때문이죠. 2020년의 발견은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2020년은 지구온난화로 인한 역대 최초, 최고 등의 기록들이 쏟아졌습니다. 지구온난화의 정점을 찍은 해라고 말할 정도였는데요. 세계기상기구에서는 2020년 12월 2일 지구온난화 추이 자료를 발표했습니다. 이는 지난 2020년 일어난 온난화 수준과 이전 해들의 비교를 늘어놓은 것이었죠. 2020년 지구의 평균 기온은 산업화 이전 수준보다 약 1.2도씨가량 높습니다. 2024년까지 그 이상으로 상승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WMO 사무총장인 페테리 탈라스는 온난화가 극상했던 2016년과 비슷한 온도 상승이 2020년에도 있었다며 이는 가히 기록적인 수치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기후재앙의 마지노선인 온도 상승률 1.5도씨에 근접한 위험한 수치이기도 했죠. 북극과 시베리아 북부는 2020년에 평균보다 3도씨 이상 높아졌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화석연료 사용 연소율이 감소했지만 온난화는 가속화되었습니다. 세계 각국의 저명한 과학자들은 환경적으로 긴급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지구에 사는 모든 생물들의 미래가 밝지 않을 것이라 경고하기도 했죠. 사계절이 뚜렷한 한반도에서도 연평균 기온이 상승해 따뜻한 겨울이 지속되고 6월에 열대야가 찾아왔습니다. 4월 22일 서울에 진눈깨비가 내려 1907년 이후 가장 늦은 봄눈으로 기록되기도 했는데요. 장마는 50일이 넘게 이어지고 태풍은 20개가 넘게 발생했죠. 21세기의 지구는 월드원의 시뮬레이션처럼 착실하게 무너져 내리고 있는 중입니다. 2020년 이후로도 지구는 나아지지 않고 점점 더 악화되고 있습니다. 2021년은 전례 없는 이상기후들로 골머리를 썩었으며 2022년 또한 태풍, 가뭄, 홍수, 더위가 번갈아가며 세계 곳곳을 잠기게 혹은 메마르게 만들었습니다. 심지어 올해 2023년은 많은 전문가들의 입을 모아 인류가 지상에 출현한 이후 가장 더운 한 해라고 이야기했죠. 기후변화가 우리가 생각했던 것처럼 진행되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기존에 우리가 예측한 것보다 더욱 극단적인 기상현상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미국 우드웰 기후연구센터의 제니퍼 프랜시스 연구원을 비롯한 전문가들은 현재 지구가 겪는 이상기후는 예견된 결과라고 이야기하며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고온기후가 앞으로 어떤 기후위기를 초래하게 될지는 현재의 과학기술로도 차마 알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세계가 아무도 본 적도 들은 적도 없는 미지의 영역으로 걸어 들어가고 있다. 과연 우리 인류는 1972년 월드원의 시뮬레이션 계산 결과처럼 2040년에 종말의 위기를 맞이하게 되는 걸까요? 기묘한 밤이었습니다.